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할부 기간하고 이용 금액 이 두 가지를 이용하래요. 자, 표 1번 그러면 이 전제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할부 기간 그리고 이용 금액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F3번부터 시작해서 F33번 그 영역에 할부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할부 금액하고 지금 이 열이 F열에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할부 금액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할부 금액은 이용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계산하래요. 근데 할부 금액은 할부 기간이 숫자가 아니면 0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부 기간 지금 보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칸들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칸들도 있고 있죠. 그러면 숫자가 써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몇 개월 할부했다 그 얘기니까 할부 금액이 나올 거고 할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할부 금액은 없겠죠. 빈칸일 때.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금액을 표시할 때 25,490원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25,5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때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할부 기간이라는 이 칸에 숫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걸 이제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is number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is 넘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걸 가지고 이제 if문으로 그거를 이제 따져서 우리가 할부 금액을 계산을 하든 아니면 0으로 표시하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열어줘야죠. if 함수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할부 기간에 숫자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is numbe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number 숫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떤 칸에 대해서 이 할부 기간에 대해서 할부 기간에 들어있는 이 칸에 숫자가 들어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할부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용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계산 좀 하자고요. 자, 이게 우리 이용 금액이 지금 C에 3번 셀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할부 기간은 지금 2의 3번 셀에 들어 있죠. 해서 C의 3셀 나누기 2의 3셀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여기서 이제 is number에서 숫자가 들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래요. 아니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빈칸이라는 얘기죠. 할부 기간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무조건 얼마로 표시해라? 숫자가 아니면 0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한 번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할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할부 기간이 이렇게 써져 있는 칸들만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표시 예를 보게 되면 25,49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금액이 나오게 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반올림을 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 한 거를 우리가 라운드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이 식 쓴 곳에서 이용금액 나누기 할부금액 한 거 있죠? 이거를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C 3번 나누기 2의 3번 한 거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 값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셀까지 쭉 채우기 핸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해서 지금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식이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할부 기간 이 칸에 들어있는 게 숫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is number라는 요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is number를 써서 숫자냐 물어보고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할부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제 할부 금액을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0하고 이렇게 출력해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할부 금액을 계산할 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 나왔어요. 그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우리 fn 수수료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G의 3번부터 G의 33번 이 영역에 수수료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수수료는 결제 방법이 만약에 할부다. 할부면 이용 금액 곱하기 18% 나누기 할부 기간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만약에 결제 방법이 현금이다. 그랬을 때는 0원으로 그렇게 이제 수수료 받지 말래요. 그 외에는 이용 금액의 5% 이렇게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f하고 else문을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보자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Alt하고 F11번 단축키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쯤 이렇게 들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이 뜨면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모듈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삽입에 모듈 들어가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 fn 수수료 가로 열어주고요. 결제 방법, 이용 금액, 할부 기간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엔드 펑션하고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ifs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if 만약에 결제 방법이 뭐랑 똑같냐? 할부랑 똑같냐? 자, 할부랑 똑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래요? 이용금액 곱하기 18% 그거 나누기 이제 할부 기간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칸 내려가서 자, fn 수수료에다가 이용 금액 곱하기 0.18 18%니까 0.18 나누기 할부 기간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라고 써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else if 써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게 이제 결제 방법이 현금인지 아닌지 그거 물어봐야죠. 그래서 결제 방법이 현금이랑 똑같으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fn 수수료는 0원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fn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라? 이용 금액의 5%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 금액의 5% 그랬으니까 곱하기 0.05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if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end if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자, 요거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 결제 방법 물어봤어요. 결제 방법이 할부냐? 할부면 이용금액 곱하기 18% 나누기 할부 기간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금 아니면 그 외의 방법이니까 현금이야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현금이면 이제 수수료는 없어. 0원이야. 그렇게 해준 거고 할부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래요. 그 외에는 이제 이용 금액의 5%로 계산하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었으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fx 첫 번째 칸 선택해주고 fx 사용자 정의함수 이제 선택하러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이제 범주 선택 여기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선택해주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fn 수수료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결제 방법하고 이용 금액하고 할부 기간 입력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칸부터요. 결제 방법은 첫 번째 칸이 현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금액은 15,000원이고요. 할부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빈칸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지금 여기 이제 결제 방법이 현금이니까 0원으로 그렇게 수수료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채우기 했는데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칸까지 쭉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0원이 나온 거 보세요. 0원 나온 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현금일 때 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의 이용일자랑 표 4번을 이용해서
H3에서 H33번 영역에 결제 일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H열의 결제 일자 있죠? 결제 날짜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곳에 결제 날짜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하래요.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표 1번하고 4번하고 얘네들을 이용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표 4번부터 좀 보자고요.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있고, 자, 지금 이쪽 A열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이용 일자예요. 이 이용 일자에 따라서 결제 일자가 이제 정해지나 봐요. 그래서 그 결제 일자를 구하래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용 일자에 따라서 월 코드와 결제일이 여기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드를 사용한 게 만약에 이때 이제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3월 7일 날 내가 사용한 거 그거는 이제 언제 결제됐는지 그 결제 일자를 여기다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 7일 날 썼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일부터 9일까지 쓴 거. 매 달마다 1일부터 9일까지 카드 쓴 거는 지금 이번 달 10일 날 결제가 된다. 그 다음에 10일부터 14일까지 사용한 거는 이번 달 25일 날 그때 이제 결제가 되고 15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그때 사용한 거는 다음 달 5일 날 결제한대요. 그리고 20일부터 31일까지 그때 이제 사용한 거는 다다음 달 1일 날 그렇게 이제 결제가 된대요. 그러면 3월 7일이다라고 하면 3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일이 지금 1일부터 9일 사이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3월 7일 날 만약에 뭐 2만 원 지금 여기서는 현금을 썼지만 만약에 이제 카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요 2만 원은 언제 결제되는 거예요? 지금 3월 7일 날 썼으니까 이번 달 10일 날 결제가 된다. 그 얘기는 3월 10일 날 결제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월 12일 날 결제한 게 있어요. 2월 12일 날 결제를 했다. 그러면 12일 그랬으니까 12일은 지금 이곳에 들어가죠.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사용한 거는 이번 달 25일 날 결제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를 2월 달에 썼으니까 2월 25일 날 결제된다. 그 얘기죠. 만약에 2월 16일 날 쓴 게 있어요. 2월 16일 날 쓴 거는 15일부터 19일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때 이제 사용한 거는 다음 달 5일 날 결제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2월 달에 썼으니까 3월 5일 날 결제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28일 날 만약에 카드 사용한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사용한 날짜가 28일이니까 20일에서 31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월 28일 날 사용한 거는 다다음 달 1일 날 결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3월 달에 썼으니까 4월 달, 5월 달, 5월 1일 날 이제 결제가 되네요.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결제일은 지금 이곳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결제하냐, 다음 달에 결제하냐, 다다음 달에 결제하냐, 그거 이제 월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월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여기 보니까 결제월은 이용일자의 월이랑 월 코드로 계산해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월 코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월 코드를 보게 되면 이번 달에 결제할 거는 월 코드가 0이고요. 이번 달에 결제할 거 이것도 월 코드가 0이죠. 근데 다음 달에 결제할 거는 월 코드가 1이에요. 그리고 다다음 달은 월 코드가 2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카드 사용한 그 날짜 있죠? 그 날짜에서 월을 먼저 꺼내와요. 꺼내온 다음에 이번 달에 결제하겠다 그러면 월 코드 0을 더하면 그냥 이번 달이 되겠죠. 만약에 3월 달이다. 3 더하기 0은 3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이번 달에 결제할 거다. 그러면 3 더하기 0은 3이 되겠죠. 근데 내가 3월 달에 썼는데 다음 달 5일 날 결제한다. 그러면 4월 달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월에다가 이 월 코드 1을 이제 더해주면 이제 4월 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3월 달에 쓴 게 있는데 다다음 달에 결제할 거다. 그러면 5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한 그 카드 사용한 그 월 3월 달에다가 이 월 코드 2를 더해 주면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월을 구하고 결제일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쳐다봤을 때 월 코드가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고 월도 열 단위로 결제일도 열 단위로 그리고 날짜들도 전부 다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죠.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거 월코드가 됐든 결제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꺼내올 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될 거고 지금 내가 이거 사용한 날짜 있죠? 이용일자 이 이용일자에서 우리가 월도 꺼내와야 돼요. 월 꺼내올 때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꺼내올 때 이제 day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일단은 이용일자 이런 이용일자에서 일단은 날짜를 먼저 꺼내와요. 데이에서 날짜를 먼저 꺼내와요.
꺼내온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찾아야죠. 찾아서 우리가 월 코드를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 돼요. 월 코드 구한 걸 우리가 이용인에서 먼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꺼내오고 거기다가 이제 월 코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월 달에 이제 결제할 건지 이제 그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 결제일도 10일 날 결제하는 게 있고 25일 날 결제하는 게 있고 5일 날 하는 게 있고 1일 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우리 날짜 내가 카드 이용한 그 일자에서 일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제일을 구해 오면 돼요. 그러면 월 코드랑 월이랑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제 결제월을 일단 구해요. 구해 놓고 이 vlookup을 이용해서 결제일을 구합니다. 구한 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출력해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출력할 때 우리가 concatena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일단 날짜 먼저 꺼내오자고요. 해서 day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이용 날짜에서 일만 꺼내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제 얘는 24일에 쓴 거니까 24일하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24일에 해당하는 이제 월 코드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월을 먼저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결제일을 출력할 거니까 월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때 이 월 코드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날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일단은 일을 먼저 꺼내온 겁니다. 꺼내온 거, 이 일, day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vlookup해서 이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지금 월을 먼저 구할 거니까 이 월 코드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이 월 코드는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범위 잡은 거 있죠. 이만큼 범위 잡은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 거 결제일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만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이렇게 달러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값 찾는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true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true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열 번호까지만 쓰고 그냥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제 날짜에 여기서 나온 게 2하고 나왔어요. 얘가 지금 4월 24일 거예요. 24일 데이터는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월 코드를 구했는데 월 코드가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월 코드 구했으면 결제월을 이 월을 먼저 구한다 그랬죠. 결제월은 어떻게 계산해라? 이용일자에 월 더하기 월 코드로 해라.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게 월 코드니까 그 앞에다가 이용일자에서 월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월을 꺼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걔랑 이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일자에서 months라고 쓰고 이 이용일자에서 월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요 이용일자에서 이제 월을 꺼내온 거고 이 뒤에 게 이제 월 코드 구해준 거예요. 얘랑 이제 서로 더해주라 그랬죠. 해서 두 개를 서로 더해라. 해서 더하기 기호를 요 사이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호 이렇게 해주고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표시 형식이 날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식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보면 됩니다. 일반으로 고쳐보니까 6하고 나왔죠. 왜? 4월 24일 날 그때 이제 사용한 거니까 4월 24일 그럼 여기에 해당하고 얘는 이제 다다음 달에 결제한다 그랬으니까 4월 달에 다다음 달이 6월 달이다. 그렇게 해서 6하고 그렇게 결제월을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쓸 때 우리 vlookup을 썼죠. vlookup 요만큼을 사용했는데 이 vlookup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자, 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용 일자별로 월 코드도 정해지고 뭐도 정해져요. 결제일도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결제일을 꺼내오나 월 코드를 꺼내오나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둘 다 똑같이 꺼내오는 거죠.
월코드를 꺼내올 때는 열번호 3번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결제일을 꺼내올 때는 얘는 5번째 열에 있으니까 5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하고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브이룩업이 2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갔는데 보세요. 자, 앞에서 구한 거랑 뒤에서 구한 거랑 서로 연결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oncatenate라는 요 함수를 맨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시켜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에서 구한 그 결과랑 연결시켜라. 컴마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브이룩업 또 한 번 더 쓰자고요. 더 써서 여기서는 이제 맨 뒤에 열 번호가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5로 고쳐주면 되겠죠. 5로 고치게 되면 표 4번에서 5번째 열에 있는 이 결제 2를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출력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주고 맨 뒤에서 이제 concatenate라는 그 함수에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누르게 되면 6하고 1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요 6이 뭐고 1이 뭔지 좀 보세요. 4월 24일이라 그랬어요. 자, 요 날짜 좀 복사해서 밑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요 날짜 복사해서 밑으로 갖다 놓고 얘는 지금 24일 날 쓴 거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얘는 다다음 달에 결제한다 그랬죠? 그러면 4월 달에 다다음 달이 6월 달이죠. 6월 달이고 다다음 달 며칠 날 결제된다? 1일 날 결제된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6월 1일 날 결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6이 6월 달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온 1이 결제일 1일 날 결제합니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지금 월이라는 글자도 집어넣고 일이라는 글자도 집어넣고 월하고 25일하고 요 사이에 사이뛰기도 있으니까 공백도 넣어주면 돼요. 그것들만 이제 서로 더 연결시켜 달라고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식 있죠? 자,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6하고 9 이제 구해 준 거예요. 6이라고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는 뭘 이어서 출력해 줘야 돼요? 월이라는 글자랑 사이뛰기. 요만큼 월하고 사이뛰기 한 것도 연결시켜라.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1 구한 거죠. 며칠인지. 그거 이제 구해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1이라는 요 한글도 붙여줘야죠. 해서 요 뒤에 가서 컴마 찍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하고 한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6하고 숫자 구한 거고 6에다가 이제 월하고 한 칸 띈 거 연결시켜라. 그리고 요 뒤에서 구한 숫자 1일날 결제되니까 다다음 달 1일날 결제가 되니까 1하고 구한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1이라는 글자도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쳐보자고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6월 1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3월 3일 것도 보자고요. 3월 3일 것도 제가 복사해서 밑으로 데리고 내려갈게요. 자, 3월 3일 날 사용한 거는 언제 결제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3월 3일이다. 3일이다. 그러면 지금 1일부터 9일까지 요 사이에 들어가죠. 이거는 언제 결제된다? 이번 달 10일 날 결제된다. 그러면 3월 달이니까 이번 달 그러면 3월 달이겠죠. 그리고 결제일이 10일 그랬으니까 얘는 결과로 3월 10일 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채우기 엔들 한번 해보자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했더니 3월 10일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게 2월 27일이에요. 자, 2월 27일. 2월 27일 쓴 거는 지금 27일 그랬으니까 20일부터 31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결제돼요? 다다음 달 1일 날 결제되죠. 그러면 얘는 2월 달에 사용했으니까 다다음 달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될 거고 4월 1일 날 결제된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얘는 이제 4월 1일 날 결제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도 체육엔젤에서 한번 보자고요. 4월 1일 하고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체육엔젤 쫙 해주면 결제일 이제 다 구했습니다. 해서 결제일을 제가 계산을 할 때 지금처럼 사용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면 식이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월에서 좀 자를게요. 자, 요만큼이 이제 이용 일자에 월 구한 거죠. 먼스라는 함수 써서 이용 일자에 월을 구해 준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뒤에 브이룩업 요만큼에서 이제 월 코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얘랑 더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그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몇 월 달에 결제가 되는지 그게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제 월이라는 글자 붙여라. 왜? 표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브이룩업을 또 사용해서 5번째 열에 있는 결제 1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며칠하고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그 뒤에다가 이제 1이라는 글자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것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concatenat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요만큼 데이터랑 요 월이라는 거 요만큼의 데이터 그리고 브이로그에서 사용한 요만큼의 데이터 그리고 1이라고 써준 거 요만큼의 데이터 이것들 네 가지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면은 이용일자하고 결제 방법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2번에 K의 3번부터 시작해서 M6번 그 영역에다가 결제 방법별 월별로 사용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2번 좀 보자고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칸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사용 건수 구하라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현금, 결제 방법이 현금이면서 2월 달에 쓴 게 몇 건인지, 여기서는 3월 달에 현금 쓴 게 몇 건인지, 여기서는 4월 달에 현금 쓴 게 몇 건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칸에서는 2월 달에 일시불로 결제한 게 몇 건인지, 그 건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건수 구할 때 count라는 함수랑 if라는 함수 그리고 months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수를 구할 때 count하고 if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months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왜? 월별로 2월 달에 쓴 거, 3월 달에 쓴 거, 4월 달에 쓴 거에서 월별로 그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용 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용 일자에서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꺼내와요. 꺼내온 게 2월 달이야, 3월 달이야, 4월 달이야 해서 각각 이제 현금, 무이자, 일시불, 할부에 대해서 건수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건수를 구할 때 이제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예요. 2월 달도 만족해야 되고요. 현금도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요 칸에서는 4월 달 중에서 무이자인 거, 그거 이제 건수 몇 건인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count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가로 열어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결제 방법부터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결제 방법은 이곳에 다 들어있죠. 자,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자, 여기에 제2의 3번에 들어있는 이 결제 방법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 현금을 찾을 때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D3번부터 시작해서 D33번은 무조건 달러 붙여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죠. 그리고 제3번은 좀 이따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달러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2월 달 거 찾아, 3월 달 거 찾아, 4월 달 거 찾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용 일자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용 일자에서 월만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onths라는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month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용 일자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이 전체 이용 일자들 중에서 months, 월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월을 구할 때는 이 이용 일자에서 무조건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줘야죠. 여기서 구한 월이 뭐랑 똑같냐? 요 2월 달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습니다.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게 되면 이제 건수 구할 거니까 뭘 내보내라? 1을 내보내라. 1을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 count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앞에서 count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1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건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월 달에 현금 쓴 거는 이제 3건이래요. 3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5건이다 그럼 5건 하고 건이라는 요 글자도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은 우리 숫자만 나오잖아요. 그럼 맨 뒤에다가 이제 뭐 써주면 돼요.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건이라는 요 글씨가 연결시켜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연결돼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M% 열어주고 건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세 건하고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한 j3번 좀 보자고요. j3번이 지금 우리 현금 얘예요. 얘. 요거는 내가 이제 채우기 엔트를 할 때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죠. 지금 나는 첫 번째 칸에 계산하니까 현금이냐?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에서는 무이자냐? 물어봐야죠. 세 번째 칸에서는 일시불이야? 네 번째 칸에서는 할부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현금하고 써놨죠.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얘는 여기서는 이제 2월 달에 현금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3월 달에 현금, 여기서는 4월 달에 현금 찾아야죠. 이 현금이라는 건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른쪽으로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면 열 번호가 쭉 해서 이제 변할 거예요. 근데 열 번호는 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3번 같은 경우에는 F4번은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고 행 번호만 바뀌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열 번호에만 달러 붙여주고 행 번호에는 달러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K의 2번 셀, 요것 좀 보자고요. K의 2번이 지금 2월 달이다 하고 요거 이제 구해 놓은 거잖아요. 자,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일단은 세 건 하고 놔두고 요거 좀 보자고요. 내가 요 첫 번째 거 계산할 때는 2월 달이냐 물어봐야죠. 여기서 계산할 때도 2월 달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계산할 때도 2월 달이어야 돼요. 여기서 계산할 때도 2월 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 번호가 원래 변하죠. 근데 지금은 행 번호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으로 당기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2월 달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보세요.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여기서는 2월 달을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는 3월 달을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는 4월 달을 물어봐야죠. 해서 열 번호는 변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여기 K2라는 거, 이 셀의 주소를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열 번호에는 달러가 붙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럼 이제 달러 붙이고 다 붙였으니까 밑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당겨보자고요. 당겼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한 식에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카운트라는 이 함수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카운트하고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수를 구하는데, 그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 이 1을 내보낸 거에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한 거고, 표시에 얘가 지금 5건하고 한글도 붙어 있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이제 %, 열어서 건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준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달러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달러를 잘 붙여야 빨리빨리 우리가 체육엔들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이용일자하고 이용금액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의 L의 10번부터 시작해서 L의 16번 영역에 요일별로 이용금액의 합계,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표 3번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용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각각 요일별로 얼마를 이용했는지 그 이용 요금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표 1번에 들어있는 이 이용일자랑 우리 이용금액 이것들의 이제 합계 구하는 거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가 sum, 합계 구할 거니까 당연히 sum 써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weekday라는 거는 이제 날짜에서 요일번호 추출해 주는 거죠. 그때 지금 이곳에 표 3번에 써져 있는 거는 요일 번호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요일까지 1번부터 7번까지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제 위크데이에 보게 되면 요 요일 번호를 이제 어떻게 구해주냐, 그게 이제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달랐죠. 그 옵션 좀 보자고요.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옵션이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이 있었습니다. 1, 2, 3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생략하고 쓰게 되면 자동으로 1번이요. 자, 그때 이제 만약에 1번이다. 요일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가는데 요일 번호 1번이 이제 우리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 그렇게 가는 게 옵션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2번이면 얘는 이제 숫자가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가는데 얘는 이제 요일이 달랐죠. 요일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번, 일요일까지 그렇게 가는 게 옵션 2번이었고요. 옵션 3번이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다르죠.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로 그렇게 가는데
이제 0번이 월요일부터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옵션 3번이었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 위크데이라는 함수의 옵션은 이제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다르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월요일이 1번이고요. 일요일이 7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얘죠. 1번부터 7번까지 가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는 거. 그때 옵션으로 우리는 몇 번 써줘야 돼요? 2번으로 써야 얘랑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용 일자별로 요일번호 구해라. 그 요일번호가 1번이랑 똑같냐, 2번이랑 똑같냐, 3번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면서 1번이랑 똑같은 거에 썸, 합계, 이용금액의 합계 구해. 2번일 때 이용금액의 합계 구해.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합계 구할 거니까 썸 하고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조건을 이 요일번호랑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요일번호 따로 안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이용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요일번호 구해야죠. 그때 이제 우리는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weekday라고 쓰고 이 이용 일자들 중에서 뭐를 구해라? 요일번호 구해라. 그때 옵션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요일번호를 이 이용 일자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F4번 눌러서 달러 다 붙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이용 일자에서 이제 요일번호를 다 구했어요. 그 구한 거랑 뭐랑 비교해주면 돼요? 제2의 10번에 써져 있는 이 요일번호 1번이랑 똑같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계산은 뭐의 합계 구할 거다? 이용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다 해서 이용금액 쭉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용금액도 범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F4번 눌러서 싹 다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썬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식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해서 이용금액이 월요일날은 이만큼 썼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우기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지금 우리 5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5번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 식 좀 보세요. weekday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 일자에서 요일번호 구해라. 그때 요일번호 구할 때 옵션 2번으로 해서 구해라. 거기서 이제 구한 거랑 제2의 10번 여기 써져 있는 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똑같은 것들의 뭐의 합계 구해라? 이용금액의 합계 구해라 라고 해서 이용금액을 이 자리에다가 이제 범위 잡아준 거예요. 이용금액의 썸, 합을 구해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weekday 요 옵션 쓰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번호가 1, 2, 3, 4, 5, 6, 7이 아니라 0, 1, 2, 3, 4, 5, 6하고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요일번호 옵션을 3하고 써줘야죠. weekday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봤습니다. 자,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읽고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유형,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문제도 한번 풀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